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인터넷에서 하세요.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정성을 다해 모십니다. 꽃은 에덴 꽃집.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오는 13일 주의회 개원을 앞두고 조지아 주지사실은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2020년 주의회 회기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두는 이슈를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밝혔습니다. 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과 벌금을 강화하는 한편 조직폭력단 소탕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하고 위탁아동을 보다 쉽게 입양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교육기금을 충분히 확보하고 시골 지역에도 의료 혜택이 고루 전달되도록 의료진과 의료보험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신매매단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더 박차를 가하되 범죄자 단속뿐만 아니라 성매매 피해자들의 재활을 주정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데이빗 랄스턴 조지아주 하원 의장은 올해 회기 중에 카지노 허용과 관련한 내용을 주민투표에 붙이겠다고 밝혀 논란을 예고했습니다. 돈이냐 가치냐의 싸움에 또 한 번 의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입니다. 오는 14일 개원을 앞두고 있는 테네시 주의회가 벌써부터 전국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성소수자들을 자극하는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인데요. 브루스 그리피 주 하원의원이 지난달 소개한 HB 1572 법안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출생신고서에 기록된 성별에 따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법을 어기면 해당 학교는 공교육 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학교 임직원은 소송을 당하게 되고 1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해고와 동시에 5년간 공교육 행정직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성소수자 옹호론자들은 이 법안이 모욕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문제가 덜할 수 있지만 대학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향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커머스 인근에 1조 9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배터리 공장을 하나 더 신설하고 현재 건설 중인 헝가리 이 공장은 계획보다 확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첫 배터리 공장을 지난해 착공한 지 10개월 만에 제2 공장 추가 건설을 결정한 이유는 미국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상반기 안에 이사회에서 최종 투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업계에서는 약 1조 원대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우연히 이란이 쏜 미사일에 맞아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최소 173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그중 캐나다 국적자만 63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캐나다 수상은 의회에 자료 검증을 의뢰하고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역시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상세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쏜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여객기에 근접해 폭발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불이 붙은 여객기가 추락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보잉사도 조사에 초청했고 자국민이 사망한 국가의 전문가를 이란에 보낸다면 환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입국이 가로막힌 멕시코 남성이 검문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멕시코 국적의 한 남성이 망명 신청을 위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미국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에 의해 저지당하자 이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요원들의 요구에도 물러나지 않자 요원이 쏜 총에 팔을 맞았습니다. 이 남성은 몇 미터 물러났다가 요원들이 다가오자 옷 안에서 흉기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해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의 망명을 요구하는 멕시코인들은 대부분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30대라는 것 외엔 신원도, 미국으로 가려는 동기도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유혹이라는 넷플릭스 영화가 예수를 동성애자로 묘사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지역 법원이 종교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상영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요. 아비카이르 판사는 이 영화의 상영 중단이 기독교도뿐 아니라 국민 대부분이 기독교인 브라질 전체에 이롭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사법부의 자의적인 검열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즉각 연방대법원에 상소했습니다. 46분 분량의 이 영화는 예수가 30세 생일을 맞아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는 내용인데요. 예수가 광야에서 40일을 보낸 후 동성애를 경험했다는 내용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술과 외설의 차이를 모르는 예술가는 작품을 세상에 내놓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만 근래의 영화계가 성소수자들을 지나치게 대변하고 있다는 논란도 함께 불거질 전망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8일로 36세 생일을 맞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일 고위급 안보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한 정의영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할 당시 김 위원장의 생일을 트럼프 대통령이 기억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에 대한 메시지를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꼭 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방안과 남북 협력 사업을 언급해 왔는데요. 트럼프의 생일 축하 메시지가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김 위원장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국방부는 군 영창제도 및 헌병 명칭 폐지를 골자로 한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구한말 고종시대에 시작된 군 영창제도가 12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면서 영창 폐지로 인해 군 기강이 약화되지 않도록 군기교육제도를 개선하는 등 관련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헌병 명칭은 군사경찰로 바뀌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섬에 오는 8월 한국 대사관 영사관 분관이 설치됩니다.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는 10일 자카르타에서 개최한 신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올해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발리는 매년 20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인데 작년에만 한국 관광객이 사건, 사고 등으로 대사관의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300여 건이나 됐다고 합니다. 하루 한 명꼴인 셈입니다. 총영사관보다 작은 규모로 설치되는 발리 분관에는 총 2명의 외교관이 파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에게 사전에 전자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여행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 신고서 제출이 면제되고 전용 심사대에서 본인 여부 등만 확인한 뒤 입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비자 입국 제도를 악용한 불법 체류 외국인이 많아 입국 심사 인터뷰를 강화하다 보니 공항 대기 시간이 늘어나 부작용이 있었다면서 인적 교류 축소 등 국가 손실을 고려해 해당 제도를 유지하되 전자여행 허가제를 통해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는 2021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10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